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물건은요,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 창현이라는 곳에 위치하고 있는 토지입니다. 지목은 전으로 되어 있고요. 감정 가격이 5억 6,700만 원이었는데 현재 최저가가 무려 6,400만 원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감정가 대비 11%까지 내려온 겁니다. 이런 토지들에 관심들을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으시더라고요. 토지 전체 면적은 2,757제곱미터, 평수로 환산하면 약 800평 정도 되거든요. 요거 평당 가격으로 한번 계산해 보면요, 최저가 기준에서 평당 76,000원 정도 나옵니다. 마성역하고 이렇게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자, 이 토지가 왜 이렇게 유찰이 많이 되고 있는지, 과연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인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 번호 남양주 2023 타경 82797입니다. 남양주 화도읍 창현이고요. 보시는 것처럼 감정 가격이 5억 1,700만 원, 굉장히 많이 내려와 있죠. 토지 면적 833평이고요. 입찰은 4월 14일 화요일 날로 현재 예정이 돼 있습니다. 지도를 통해서 위치 보시면은 여기가 이제 물건 위치고요. 그리고 북쪽으로는 평내호평역, 그리고 여기가 마성역이 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여기 임야로 되어 있고요. 토지 이용계 확인서 보시면은 도시지역의 자연녹지지역의 개발진흥지구입니다. 그런데 자, 보시는 것처럼 해당 이제 지적 편집도인데 토지 인도에 있는 이게 도로에 접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맹지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맹지의 경우는 이제 유찰이 여러 차례 이루어지는 경우들이 있죠. 감정평가서 보시면 이렇게 감정평가서에 이제 해당 토지를 이렇게 빨갛게 표시를 해놨고요. 바로 요거 토지인데 묘지가 이쪽에 위치하고 있다라고 이제 표시를 해주고 있죠. 내기. 그래서 물건명세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건명세서 보니까 두 가지의 이제 문제점이 있어요. 먼저 2분의 1에 대한 소유권 이전 일부 이전 청구권 가등기, 말소되지 않고 매수인이 인수함. 만약 가등기 된 매매약이 완결되는 경우에는 매수인이 소유권을 상실하게 됨. 사실 이 권리만으로도 많은 분들이 입찰을 꺼려하죠. 왜냐하면 낙찰 받아봐야 소유권 상실하니까. 근데 여기서 전체 소유권이 아니라 2분의 1 지분만 가등기가 되어 있었던 것이고, 그 가등기권자가 매매약 완결권을 행사했을 때 2분의 1 지분만 상실되는 거거든요. 2분의 1은 지키게 되는 거고요. 2분의 1 공동 소유하게 되는 거죠. 2분의 1 공동 소유라 하더라도 6,400만 원은 굉장히 저렴한 거죠. 감정가의 10%까지 떨어졌으니까. 그런데 이 가등기라는 권리, 과연 이거 낙찰자가 인수를 해서 상실할 수밖에 없는 것인지, 그 부분 잠시 후에 소개해 드리도록 하고요. 자, 또 하나 이제 농지 취득 자격 증명 제출을 요하는데, 농지 취득 자격 증명 미제출 시 보증 돌려주지 않습니다.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은 매가 허가 결정 전까지 제출해야 돼요. 다시 말하면 낙찰받고 일주일 안에 제출해야 됩니다. 그런데 반드시 원상 회복 계획서를 제출해야 된다고 하네요. 왜냐하면 묘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묘지를 일반 농지로 복원할 수 있느냐, 그 계획서를 제출해야 되는데, 이 묘지가 토지 소유자 것이거나 토지 소유자의 분묘가 아니라 하더라도 어쨌든 둘 중에 어느 한 경우라도 토지를 낙찰받은 사람이 마음대로 이장을 할 수가 없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이게 분묘 기지권이라는 게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농지법 시행 73년도 1월 1일부터 항공사진 증거자를 통해 입증한다면, 다시 말하면 농지법 시행 전부터 분묘가 설치가 되어 있었다면 농지증이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항공사진 등을 통해서 확인을 좀 해봐야 되고, 분묘 4기가 소재하는 것으로 나왔죠. 네, 감정평가서 보시면 이렇게 여기 이제 빨갛게 표시된 부분, 여기가 이제 지목이 전인데, 바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분묘 4기가 있는 겁니다. 북쪽으로. 자, 먼저 가등기가 설정된 내용부터 보시면 소유권 일부 이전 청구권 가등기 돼 있죠. 2분의 1 지분에 대해서. 2분의 1 지분만 가등기가 되어 있는데, 보시면 2001년도 2월 3일 날 설정됐거든요. 거의 25년 전에 가등기가 설정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가등기에는 제척기간이라는 게 있어서 제척기간을 경과하게 되면 소멸하거든요. 대법원 2000-26425 판결 보시면 매매의 일방 예약에서 예약자의 상대방이 매매약 완결의 의사표시를 하여 매매의 효력을 생기게 하는 권리, 즉 매매 예약의 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그 행사 기간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기간 내에 해야 되고,
약정이 없는 때에는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이를 행사해야 합니다. 둘 중에 하나여야 돼요. 당사자 사이에서 행사 기간을 약정했으면 기간 내에 해야 되고, 약정이 없었다면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해야 된다. 만약에 그 기간을 지난 때에는 예약 완결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한다. 제척기간이 있어서는 소멸시효와 같이 기간의 중단이 있을 수 없다. 그러니까 10년의 행사 제척기간에 중단이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둘 중에 하나, 기간 내에 예약 완결권을 행사해야 된다. 이런 거죠. 자, 이렇게 등기부등본에 가등기 설정한 때로부터 8년, 9년 동안 예약 완결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을 가능성이 매우 낮죠. 보통은 예약 완결권은 10년 이내로 약정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미 지났잖아요. 그래서 이 가등기는 소멸이 가능하다. 다만 법원에서 낙찰받은 다음에 촉탁 말소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물론 대법원 판례 통해서 가등기 제척 기간이 10년을 경과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촉탁 말소를 할 수 있지 않느냐라고 할 수 있겠지만, 당사자 간의 약정이 언제인지 법원은 알 수 없잖아요. 그래서 촉탁 말소가 안 되고, 이것은 말소하기 위한 소송으로 진행을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말소가 된다 그러면 굉장히 저렴하게 취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분묘거든요. 분묘가 굉장히 잘 관리가 되고 있어요. 이분들은 이제 다른 곳으로 이장을 요구하게 되면 이장을 거부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그럼 토지 소유자가 내 토지 위에 있는 이 분묘를 마음대로 이장을 못하느냐? 그거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7-28007 2000년도 여기 장사법 시행일인 2001년 1월 13일 이전에 타인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다음 20년간 평온 공연하게 분묘의 기지를 점유함으로써 분묘 기지권을 시효로 취하였더라도, 다시 말하면 분묘 기지권을 성립할 수 있는 요건 원래 세 가지가 있거든요. 양도형, 승낙형도 있는데, 이렇게 취득 시효형으로 분묘 기지권이 성립을 하려면 장사에 관한 법률, 이게 2001년도 1월 13일부터 시행이 됐거든요. 이 법 시행 이전부터 남의 땅에 분묘를 설치해서 20년간 평온 공연하게 분묘의 기지를 점유해야 됩니다. 그래야 분묘 기지권을 시효로 취득하는 거예요. 그런데 취득하더라도 분묘 기지권자는 토지 소유자가 분묘 기지에 관한 지료를 청구하면 그 청구한 날로부터 지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사실 이게 굉장히 획기적인 판례였어요. 이 전까지만 해도 분묘 기지권이 성립하면 토지 소유자로서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내 땅을 타인이 분묘로 사용하도록 그냥 허용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오래전부터 조상 숭배에 대한 관습이 있었기 때문에 토지 소유권과 이 분묘 기지권이라는 것이 충돌했을 때 분묘 기지권의 권리를 더 우월하게 받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시대가 바뀌고 이 정서가 이제 바뀌게 되면서 이렇게 새로운 대법원 판례가 나온 겁니다. 예전에는 분묘 기지권이 성립했을 때 토지 소유주가 지료를 청구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었던 것을 바로 2021년도에 뒤집은 겁니다. 그래서 지료를 청구할 수가 있고요. 분묘 기지권을 인정하게 된 관습상의 이 근거는 지상권과 유사한 물권으로 보기 때문에 인정을 해주는 겁니다. 자, 지상권의 특징은 뭐가 있냐면 2년간 지료 연체 시 소멸입니다. 따라서 분묘기지권에도 지료를 청구할 수 있고 분묘를 관리하는 그 연고자들이 2년간 지료를 연체하게 되면 분묘기지권은 소멸하고 분묘를 강제로 이장할 권한이 생기는 겁니다. 물론 이제 이런 모든 것들이 소송이라는 절차를 통해서 진행을 해야겠죠. 어쨌든 감정가 5억 6천만 원짜리가 최저가 지금 현재 6천만 원까지 유찰된 데에는 이렇게 가등기에 관한 문제와 분묘에 관한 문제가 있는데 어쨌든 해결의 여지는 있는 거죠. 그런데 이거보다 더 좀 큰 게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건지 지도를 좀 함께 먼저 볼까요? 바로 이제 여기가 물건지인데 보시는 것처럼 이 일대가 공원 묘지입니다. 공원 묘지. 모란 공원 묘지예요. 그래서 모란 공원 묘지가 이렇게 여기가 다 공원 묘지입니다. 물건지 바로 여기 위치하고 있고요. 그래도 이제 아래쪽에 위치하고 있는데 상당히 대규모의 묘지고요. 사실 이제 그 전체 833평 중에서 이 분묘 4기가 위치하고 있는 곳이 바로 요 정도인데 요 정도를 그냥 사용하게 하고 지로만 받아도 될 것 같고 그리고 나머지 이 부분만 전으로 활용을 하면 되겠죠. 제가 봤을 때 이 정도면은 전체 800평 중에 200평 정도 되네요. 여기가 한 200평 정도 되니까 200평은 지로를 받는다 치고 나머지 한 630평을 이제 농지로 활용을 해볼 수는 있겠죠. 도심하고 가깝고 다만 이제 주변에 이제 공동묘지가 많이 있어가지고 이제 농업에 활용을 하러 갈 때 좀 뭐 그런 문제는 있지만 생각이 나름이 아닐까 싶습니다. 어쨌든 지금 최저가 6,400만 원인데 요거를 이제 토지 실제 활용 가치로 따졌을 때는 한 10만 원 정도 되는 거거든요. 여기에서 이제 지료를 청구한다고 보고 다만 이제 오늘 소개해드린 내용 중에 이 가등기가 제척 기간에 10년으로 보고 봤을 때 이게 소멸했다고 볼 수 있는 거지 반드시 소멸할 수 있다는 아닙니다. 설령 가등기가 매매약 완결권을 통해서 2분의 1을 가져간다 하더라도 2분의 1은 지킬 수가 있는 거죠. 2분의 1만 상실되는 건데 아마도 이제 가등기 그 설정 일자가 2001년도이기 때문에 제척 기관의 도래로 인해서 아마도 매매약 완결권은 소멸됐다. 매매약 가등기의 완결권은 소멸됐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분묘에 대해서도 지로만 받거나 아니면 합의를 통해서 다른 곳으로 이장하도록 하거나 아니면 지로를 청구해서 지로를 2년간 연체하기를 기다렸다가 분묘기지권 소멸을 원인으로 다른 곳으로 이장을 하는 방법도 있을 거고요. 어쨌든 이런 방법이 있는데 워낙 많이 유찰이 되어 있으니까 많은 분들이 이 토지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시는 것 같은데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하시고 해결할 수 있는 이런 법리를 잘 알고 계셔야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경매에 있어서는요. 권리 분석에 대한 공부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피해대조 원격 평생교육원 홈페이지에 오시면 다양한 부동산 경매와 공매에 대한 수업을 들으실 수 있고요. 특히 이달에 지금 각 지자체별로 평생교육 이용권 현재 신청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평생교육 이용 신청을 한번 해보시고 선정이 되시면 저희 PLA에 오셔서 부동산 경매와 공매에 관련된 다양한 수업을 들으실 수 있겠습니다. 저희 그 PLA는 평생교육 이용권 카드로 사용이 가능한 기간입니다. 평생교육 이용권 신청은요, 각 지자체별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시는 건데, 아래 링크 올려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4월 30일부터는 광화문에 있는 조선닷컴 교육센터에서 온비드 공매 관련된 수업을 개강합니다. 간단하게 온비드 공매 관련된 수업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래 이제 링크 올려드릴 건데요. 조선닷컴 교육센터 오시면 온비드 공매 끝장 클래스 4월 30일 개강합니다. 그래서 매주 목요일 4월 30일부터 5월 18일 목요일까지 총 5회 수업을 하게 될 건데요. 4회 동안의 이론 수업은 강의실에서 저녁에 수업을 할 겁니다. 저녁 7시부터 9시까지. 그러니까 직장인들이나 사업하시는 분들에게 시간 내기 아마 괜찮을 거로 생각이 듭니다. 커리큘럼 소개해드리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4회에 걸쳐서는 이제 온비드 공매와 관련된 이론 수업을 하고요. 5회차 때는 현장 수업을 진행할 겁니다. 공매 물건 현장을 나갈 거예요. 수요일마다 수업을 진행하게 될 겁니다. 7시부터 9시까지. 조선닷컴 교육센터 수강 신청 링크도 아래 올려드리도록 할 테니까 조선닷컴 교육센터 홈페이지에서 수강 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온비드 공매관에서 관심 있는 많은 분들의 수강 신청 바라겠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올해 구독자 10만 여러분 목표 달성을 위해서 꼭 구독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더 유익하고 재미있는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